네, 유현정 기자. 네. 철강 함께 하면은 작년 한 해 참 불황이었죠. 침체기였는데. 네. 연말 연초에 중국에서 뭔가 이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면 네. 철강 함께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네. 업황이 좀 반전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내수 경기 진작의 신호탄으로 좀 해석이 돼서 네. 좀 그럴 거란 철강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철강사들의 재고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사를 했었는데 유통 재고량과 그 철강사의 재고 물량이 지난해 9월에 그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약간 좋은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그 지준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그 유통업계가 리스타킹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에 철근이 많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그 철강제를 미리 사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율을 많이 좀 쌓아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공급 가행이 다소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철강업계에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아주 지금부터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예. 예. 그 우리 유현정 기자 얘기를 들으시다가 예. 이게 변했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철강업계에 최근 핫 이슈가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제강사들이 철근 가격을 두고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선용 후판을 제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철강 3사가 조선사들과 후판 가격을 두고 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빌미는 최근 하락한 원료 가격에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철광석 그 가격이 지난해 중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레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가격이 톤당 144달러로 지난해 4분기보다 14% 정도 낮아졌고요. 또 다른 철광석 메이저 업체인 호주 BH 빌리톤이라는 회사는 역시 지난해 2분기 톤당 171달러에서 4분기에는 164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유연탄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 악화도 있고 또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이 긴축 정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광석이 좀 아무래도 수요가 내려가니까 원료가가 싸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원료 가격 하락이 철강사와 조선사들의 어떤 그 마찰을 빚는 계기가 됐다.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조선사들이 하락한 원료가를 근거로 철강사들에게 후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조선용 후판은 선박 건조 원가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익성 악화의 큰 원인이 후판 가격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그 후판 가격은 철강업계 마청인 포스코의 기준 가격으로 좀 정해지기 마련인데요. 포스코는 지난해 4월에 그 철강석 원료 가격의 인상을 근거로 해서 후판 가격을 톤당 95만 원에서 11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그때 인상할 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에 반영해서 좀 인하해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분기 15.7%에서 9.1%로 또 대우조선해양도 13.7%에서 3분기에 6.8%로 한 자릿수 낮아졌습니다. 네. 그 회장님, 지금 이제 조선사하고 포스코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건가요?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둘 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시향에 따라서 많이 예를 들어서 중국 시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중국 시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수요 공급을 좌우하니까 상당히 통찰적인 얘기죠. 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중국제가 계속 유입되다 보면 국내 철강사들은 가격을 낮춰도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이 더 싼 중국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셀링 파워가 좀 있었다면 지금 바잉 파워가 좀 더 막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좋은 시절은 갔군요, 이제. 현대제철도 생겼고. 저 장악력이 약간 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잘 못 오르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포스코 주가가. 네. 자, 철강사들 입장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원액 가격이 그 제품 가격에 반영되려면 2분기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후판 가격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할인율을 따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사들의 입장은 기준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파는 후판을 싸게 공급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절이 되고 좀 매듭 지어지게 될까요? 소장님이 또 예측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우선은 시간을 좀 시간이 지연작전. 예,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제강사들은 그게 높은 그 비용으로 사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진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어가면서 서서히 아마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그 양 업계 간에 지금 계속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는 31일 양 업계 실무진들이 만남을 갖고 그러니까 뭐 상생 협력 방안 또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가격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러나 막상 이제 조선사나 철강사들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게 그 개별적으로 원래 가격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대외비가 노출될 수도 있고 또한 한꺼번에 가격을 낮추자 약속하는 건 담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담합 얘기 나오면 민감하죠. 이번 만남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좀 그러니까 외국산 철강제 문제라든지 현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까지이고 좀 공동의 어려움을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자 이런 정도까지의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싸웠다가는 우리만 피 본다. 그렇죠. 중국 애들만 배불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간에 또 교묘하게 또 타협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지적대로 고가에 수입한 그 철광석 그러니까 원료죠, 원료. 이게 좀 소진되는 걸 봐가면서 조선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조금 가격을 낮춰주는 후판 가격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죠. 자, 우리 정 소장님이 준비한 그 아주 색다른 코너로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